크게 이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산재보상보험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산재보상법은 산재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건데, 산재는 쉽게 말하면 앞에 일하다가가 붙으면 산재입니다. 그리고 일 때문에 라고 붙으면 산재입니다. 내가 일하다가 다쳤다, 아니면 일 때문에 이런 질병이 생겼다, 이런 이제 업무상 재해를 말하는 거고, 이것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해 주기 위한 노동자 보호법입니다. 그래서 나름 산재보상법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잘 되어 있다, 세계적으로 비교할 때. 그런데 그동안에는 이제 산재법은 잘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신청해서 인정받고 보상에까지 이르기까지가 굉장히 절차가 까다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의 떡 같은 이런 상태로 쭉 존재해 왔는데, 최근 들어서 조금씩 이제 산재 인정 범위가 확대되고 뭐랄까, 신청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고 문화도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법 내용이라서 이제 좀 지루하실 수도 있다 싶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가는 방식으로 묻고 답하는 방식의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이 나오면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정답을 한번 속으로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총 12개인데 내가 몇 점 나오는지 나중에 채점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일하다가 본인 실수로 다치면 산재 적용이 안 된다. OX. 맞췄습니까? 정답 X입니다. 산재보상보험법은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과실 책임주의라는 원칙인데요. 본인 과실이 있어도 사업장에서 업무 도중에 다쳤으면 그것이 법에 정해진 대로 보상해 준다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기준을 법에 다 정해 놓았기 때문에, 보험약관 같은 이런 겁니다. 보험약관처럼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보상해 준다는 정렬보험 방식, 그리고 사회보험 방식. 이제 우리가 4대 보험에 가입하지만 본인 임금 명세서에 건강보험료, 이렇게 뭐 국민연금보험료 떼가는데 산재보험료는 안 떼가죠. 이거는 사용자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합니다. 그리고 그 보상과 혜택은 노동자가 다 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좋은 사회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인 실수로 다쳤다고 해도 주저하지 마시고 산재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산재 신청하면 학교에 피해를 주는 거 아닌가? 그리고 학교가 허락해 주지 않으면 산재 신청을 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OX. X입니까? 네, 정답 X입니다. 업무상 재해 신청은 학교가 해주는 것이 아니고, 또 병원에서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이제 도와주고 인정해주고 이런 것은 할 수 있는 그런 의무는 있습니다만, 안 한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오히려 산재가 발생했는데 이것을 숨기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재는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다. 학교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질문이 3번이 없네요. 회사가 보상해주면 산재 신청은 안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질문 많이 들어옵니다. 노동자협 전화 와가지고 다쳤는데 산재 신청하면 번거로우니까 학교에서 치료비를 대준다는데 산재 신청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네, OX. 네, X죠.
때에 따라는 그게 더 간소하게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중한 사고나 중한 질병일 경우에는 사업주가 일부만 보상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다 산재는 병이 다시 재발하거나 악화될 때까지 추가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산재를 신청한 게 바람직하다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학교가 이제 저희는 그동안 전보가 없었지만 지금 전보를 가기 때문에 학교가 바뀌면 그 이후에 생기는 후유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재 신청하는 것이 현명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휴게 시간 중 개인 은행 업무를 보고 오다가 사고가 났다. 이런 경우에는 산재 적용이 안 된다. OX.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통상적인 휴게 시간에는 사고가 나도 산재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휴게 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하여 개인 사적인 용무를 보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안 되고요.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를 들면 급식소에서 잠시 쉬는 동안 커피를 마시려고 커피포트에 물을 끓여서 끓는 물을 이제 커피 탄다고 막 붓다가 옆 사람 손에 쏟아가지고 손이 화상을 입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산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질문 6번째. 퇴근 후 우리 그 종업식 할 때, 방학식 할 때 전교직은 회식하죠. 친목회 오늘 저녁에 어디로 모여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거기 가다가 계단에서 발목을 삐어서 발목뼈가 골절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 산재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정답 O. 왜냐하면 이제 약간 민감한 부분이 있긴 한데요. 여기 맨 밑에 보면 사업주가 그 행사 참가를 통상적 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자, 다 같이 오늘 회식 갑시다. 이렇게 특별한 일 없는 사람도 다 참석해 주세요. 이렇게 하거나 조금 일찍 나갈 때는 조퇴를 내고 복무를 달고 상신을 하고 이렇게 승인을 받고 이렇게 간 거는 공식 행사로 봅니다. 그래서 인정이 되고요. 실제로 우리 조합원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산재 인정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학교 전체 학교장이 인정하는 그런 전체 회식이 아니고 뭐 우리끼리 이제 각출해 가지고 우리 부서 회식을 갔다.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서끼리 회식을 하는데도 행정실에서 지원금을 줬다. 업무 추진비를 가지고 회식을 해라. 이렇게 줬으면 해당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 출장 도중 저녁장을 보기 위해 잠깐 마트에 들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산재 적용이 안 된다. OX. 네, 정답 안 됩니다. 출장 도중에 일어난 사고는 통상 산재 적용이 되는데요.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거나 그 업무를 이탈하는 행위와 개인적인 볼일을 보는 행위 도중에 일어난 사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출장 도중에 마트에 들어간 그 시간만큼은 이제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급식 노동자가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된 경우, 돌봄 노동자가 허리 디스크가 생긴 경우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이 된다. OX. 네, 정답 O입니다. 이거는 6대 근골격계 상병 업무 관련성 추정의 원칙이라 해서 작년에 개정된 법에서 나온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왼쪽에 있는 상병명에 따른 거기에 해당하는 직종은 추정의 원칙, 그러니까 업무상 연관성이 있다고 추정한다.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서 인정을 해준다는 뜻인데요. 회전근개 파열 보면은 급식조리원이 있지요. 그리고 요추간판 탈출증 보면 돌봄 노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근관 증후군에도 조리사 있고요. 상과염도 조리사 조리원 있습니다. 여기 해당되는 급식 종사자 분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이제 질병을 얻었을 때는 쉽게 산재 승인이 된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9번. 나는 원래 허리가 약했는데 일하다가 허리 디스크가 심해져서 너무 아프다. 그리고 원래 퇴행성 관절염은 산재 적용이 안 된다던데? 정답 뭘까요? 산재 적용이 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X인데요. 이 신체 부담 업무, 그러니까 이 근골격계 질환 관련해서 신체 부담 업무로 인해서 질병이 기존에 있었더라 하더라도 그것이 악화되었으면 의학적으로 증명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라는 이제 그 판단 기준이 있고요. 또 퇴행성 이런 거는 나이가 들면 당연히 퇴행성이 오기 때문에 이건 퇴행성이라서 산재 안 된다 하는데 내가 이 일을 안 하고 나이가 들었으면 이 정도 퇴행됐을 거를 이 일을 했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진행돼 가지고 퇴행이 왔다. 이렇게 의학적 소견이 판단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이 됩니다. 넘어갑니다. 문제 10번. 출퇴근제에 관련한 문제입니다.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이 출근하려고 나오다가 마당에서 넘어져 골절이 된 경우 출퇴근제가 인정이 안 된다. OX. 정답은 안 된다. O입니다. 왜냐하면 출퇴근제에는 기본적으로 출퇴근제에는 집에서부터 회사까지 움직이는 이동하는 도중에 생긴 재해를 인정해 주는 건데 이제 집과 학교 그 경계가 어디냐 이건데요. 단독주택의 경우는 마당을 지나서 대문 밖입니다. 대문에 나와야만 산재 인정이 되고 대문 안에 마당에서는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마당에 넘어지더라도 기어서 대문 밖으로 나오셔가지고 증거를 농담입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아파트 계단을 내려오다가 사고가 났으면 해당이 됩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닫는 순간부터 출근길이라고 해석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퇴근길에 집 근처에 있는 마트에서 시장을 보다가 마트에서 미끄러져서 허리를 다쳤어요. 이것은 출퇴근 재해가 인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모르겠죠? 네, 인정됩니다. 퇴근길에. 통상 출퇴근 재해는 집에서 회사까지 업무를 위한 이동 이런 것이죠. 그래서 중간에 딴 일을 보러 가거나 맨 마지막에는 일탈 또는 중단이 없을 것. 내가 이 출퇴근길에서 일탈을 하면 인정 안 해준다 이런 뜻인데요. 근데 일탈 또는 중단의 예외가 있습니다. 내가 퇴근하다가 마트에 들러서 오늘 저녁 반찬거리를 샀어. 이것은 인정해 준다는 퇴근길로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학원을 간다. 그 다음에 선거를 하러 간다. 어린이집에 맡겨놓은 아이를 찾아서 집으로 갔다. 이런 병원에 가족을 돌보러 갔다.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 이런 것은 퇴근길이라 하더라도 일탈 중단에서 제외해서 인정을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퇴직 후에는 산재 신청을 할 수 없다. OX. 네, 그래서 마지막은 좀 쉽죠. 네, 산재보험 보상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애급여, 유족급여 등은 5년인데요. 우리가 보통 치료비, 그 다음에 휴업급여 이런 것은 3년 안에 신청하면 가능하고, 이 3년을 세는 기준은 사고가 일어난 그날로부터의 3년, 그 다음에 질병이 발생한 그날로부터 최초 진단일 그날로부터 3년을 의미하니까 퇴직을 하더라도 퇴직 이후에라도 산재 신청을 하실 분은 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